부모님들이 여기서 정착을 한가 동시에 제가 여기 같이 오게 됐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찬스는 요즘 뭐 엄마 아빠 찬스인데 저도 뭐 부모님 찬스가 되다 보니 이 동네에 귀가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왔으니까 내가 70이니까 최소한 뭐 한 50, 60년 가까이 다 돼가겠죠. 요 동네가 아니고 요거 조금 더 가면 상격일동이라 하는 그 동네인데 같은 상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됐고 아직까지 주소지를 이 동네에서 타 지역으로 한 번이나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 상격일동 부모님 계셨고 거기서 우리 어릴 때 정착하게 된 이유가 부모님이 우리도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있다가 여기 부모님이 가수원을 매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온 식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가수원도 있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했었는데 그 계기로 우리 식구가 다 여기 왔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정착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에 어른께서 그 과수에 대한 그 옛날에 뭐라 합니까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건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 하다가 우연찮게 여기도 그런 일을 하러 왔다가 여기 물건이 나 있다는 걸 알고 그때 해도 여기는 정말 초원이었습니다. 물 넘으면은 검문강에 물이 넘으면은 범람이 해가지고 여기는 수재민들이 비력스 착출되고 뭐 물론 보따리싸가 도망가고 이럴 땐 시기였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럴 때 이제 그 밭이 이제 이거 경매가 아니고 매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가 그거를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고향이 반열주군 반야올린 경산 안심이라 하는 그 말에서 혁신도시 아시는 분입니다. 혁신도시 거기가 우리 고향에서인데 거기서 전 가족 이주를 해가 돌았죠. 거기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가 이제 그때 송경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칠성초등학교 다니고 그 초등학교 2개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만나고 제 애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때 해도 이 지역이 이루 말할 거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수원밭에 옥판에 집이 있었고 그 주위로는 밭, 논, 뭐 전부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격일동의 그 영세민 아파트 그 자리가 맨날 그 자리인데 우리가 다 편입돼가 보상받고 다 했는데 그 자리에 독립가옥이라고 있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동네가 상격동이라는 동네가 아주 낙후되고 정말 볼품없고 그런 동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뭐 부모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죠. 그때 여기 수도산 같은 경우에는 토끼, 꿩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도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 다니면서 그 여기에 토끼도 잡고 꿩도 잡고 유성단지 지역에 저쪽에 전부 다 논이고 밭이었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 성장 가도가 계속 거기서 살면서 저기에 편입돼 가지고 그때가 몇 년도 모르겠다. 그 아파트가 돌아오면서 편입돼가 우리는 이제 상격 그 우리 밭에 길이 나고 보상이 받고 옆에 또 남자녀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가 부모님 거기 상주를 하고 거기 살다 나도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 동네 상격 3동이라는 동네에 42년 전에 이 동네에 왔고 그래 호나 이건 내는 여기 뭐 걸어서 한 5분만 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이 동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죠. 옛날에 경비 앞에 고기가 작살고기라 그랬어요. 여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살고기라 하는 그 고기가 지금은 많이 이래 됐는데 옛날에는 최고 높았어요. 그 저기 건당에서 복경동에서 넘어오는 그 길로 넘어오려면 오마차가 넘어가고 그때는 주로 이제 오마차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어릴 때 이래가 이제 과일 농사 지어가지고 넘어갈 때 이 말들이 짐을 싣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뒤에 가서 장난친다고 참 어린 심정에 과일도 던져가지고 훔쳐 먹고 앞에는 뭐 말만 빨리 가라 하고 가는데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고 어릴 때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가면은 조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 배자못이라는 곳이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 떨어지면 그 배자못에 가면은 대구에서 알아주는 낚시터였습니다. 그 낚시터에 정말 대구에서 나름대로 낚시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와요. 거기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뭐 등등 이 주위에 그리고 이 지금 말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경대 자리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경대 본관을 유저가 몇 개만 있던 게 자꾸 성장이 뻗어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큰 성장하면서 대학교도 같이 성장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주변은 전부 복숭아밭 또 뭐 뽕밭은 알아요. 뽕나무에 받으면 뽕밭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옛날에 지금 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그 정도로 이 주변이 뭐 복현동 저쪽에는 전부 뭐 자갈밭, 뽕밭, 뭐 복숭아밭 이런 게 땡겨 있고 이 도로는 개통도 안 됐었고 옛날에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더 그에 대한 이야기에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죠. 뭐. 그 자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는 게 바로 그런 걸 가지고 놀았고 그 경대가 경북대학교 들어오면서 공간을 유지를 해가지고 여러 했던 게 그 지금 행정구역을 보면은 상계 3등하고 복현동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대연동하고 여러 섞여 있다고.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원적지는 상계 3등으로 돼 있거든요, 경북대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리 주변에 사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경북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걸 경북대학교를 가려면은 솔직히 대구에서는 상위 그룹에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북대학교가 옆에 있으면서 어떤 게 있느냐 장단점이 뭐였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 클 때는 장단점을 모르고 컸어요. 뭐냐 뭐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컸는데 사실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북대학의 큰 상징성이 아주 이 대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상계 3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 옆에는 뭐 정말 우는 애들도 학교 옆으로 끌고 가라고 뭐 명자 엄마 삼천지가 이렇게 했나? 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 생각이 몇 군데 거쳐가지고 오는데 뭐 시장 뭐 어디 거쳐가지고 그 학교가 있음을 해가지고 요 주위 학생들도 그 분위기를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많이 가고 많이 그런 식도 있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해서 대학교 유성으로서 아주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논밭이 뭐 주택가로 변해가 경제 변경돼가 변해가지고 그래 와가 지금은 현재는 이렇고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 본관을 유지해가 요랬다가 자꾸 확장돼가 지금 이렇게 커져가 있고 경북대학교 옛날에 그 빌딩 몇 개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몇 개 없었죠. 농대 쪽 기숙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쪽 공대 쪽 저쪽에도 없었고 뭐 많이 없었는데 지금을 보면은 뭐 아주 뭐 많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경북대학교만 가도 여기서 저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기만 물고 뭐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후문이 다 보였다.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건물에 가려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세상살이의 한 그게 아니겠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인생살이가 참 짧아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대민지원카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대민지원 시대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그 대민지원카드 많이 하고 군인들도 대민지원카드 많이 했어요. 모내기 뭐 또 반일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청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대학생들이 경대생들이 그런 걸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요 주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릴 때도 학생들이 뭐 도와주러 왔다 하면은 그 새참을 해주면 새참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학생들이 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밭에도 와가지고 그 사과도 이래 좀 그 손질해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 가르치지만 뭐 머리 좋은 학생들이 내가 금방 알더라고. 내 어릴 때 우리보다 내가 한참 형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고. 글쎄요, 뭐 역사적인 사건, 요 경대 주변에서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냥 배자못이 아파트 들어 샀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뭐 정돈밭이었던 게 주택으로 다 변한 거. 그리고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진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이 도로가 대동로 저 동북로가 저 상북로까지 길이 확장이 돼 가지고 뭐 거기에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 참 교통량이 많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유통단지가 요 인근에 있는 유통단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모든 그 산업이 거기에 집중되나 싶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조금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좀 지금은 허지부지하더니 뭐 큰 인기를 못 걷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 돌을 때 참 큰 기대를 걸고 뭐 전부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이 부분에,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도청이 들어오는 이거 사건이 그때는 말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뭐 쭉 이어져 이루는데 큰 주위편에 큰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내가 이야기했던 그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고, 우리 조금 더 지나면은 뭐 조금 더 벗어나면은 우리 학예사님들은 그때 뭐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한방직이라는 자리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몽땅 쏘실했어요. 그때 이제 김하병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래 정리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구경도 못하지만 뭐 그런 것도 우리 어릴 때 크는 과정에서 그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창조단지, 지금 삼성의 저쪽에는 창조단지죠. 그쪽 넘어요. 대한 이마트 자리에 그 옛날에 그 대한방지 있었는데, 그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대구에 현실적으로 뭐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때가 우리가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70일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죠. 그때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체류탄 가스를 안 마시면은 일과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체류탄 가스가 매일 체류탄 가스, 데모 체류탄 가스, 데모 체류탄 가스. 여기가 저 상격, 옛날 그때 상격 3동 파출소가 바로 수사본부에 본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때 뭐 나름대로 뭐 민주화를 위해서 그 노력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정말 고통을 겪었어요. 여기서 하면요, 저 근교 이쪽으로만 전부 체류탄 가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경대 앞에 집은 사지 마라, 경대 앞에 건물은 무조건 사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좀 실제로 샀어요. 그때 당시에 매배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자다. 그런 경험도 겪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우리 정말 참,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냄새 그 체류탄 가스, 그때 그 학생들, 그 젊은 아들이라 그런지 그걸 어떻게 맞고 견뎠는지는 이해가 안 돼. 숨을 못 쉬겠던데 그때. 아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도 우리 동네에 살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였지. 첫째로 대학생들이 도롱을 해가서 원룸이 발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정치 상태다, 이 주위는. 그리고 이 주위를 조금 벗어난 이래 도청 근교로 인해 해가지고 상기 1동 3동에 그 뭐 대학교하고 연관성은 없지만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고도 제한 때문이다. 그 고도 제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에 7층 이상은 못 짓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경대는 도청 자리에 조금 그게 새로 해가지고 고층 건물 들어오면 전체 풀릴 것 같아요. 풀리면 이 지역에도 전부 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많이 발전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학생들이 없었으면은 여기 원룸촌이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상계 3동 같은 경우에는 살던 주민이 다 밖으로 나가고 많이 안 계시고 전부 원룸촌이거든요. 그 원룸촌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로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상주 인구를 우리가 필요해서 훑어보면 주민들 몇 명 안 돼요. 전부 학생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동네 발전이 변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제일 우리가 참 뭐 개발이 안 돼서라기보다 부끄러운 이런 뭐 그런 걸 따지자면 그런데, 아파트 없는 동네가 상계 3동밖에 없어요. 2동밖에 없어요. 2동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금고를 운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다가구, 다주택에 다인구, 예? 그게 뭐냐?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 시설에 들어오면 수신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전부 외주시에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경영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북대학교가 있음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 나쁜 점이 뭐냐? 학생들 때문에 원룸이 많이 형성돼가지고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게끔 묶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생들 위주로 아파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떠내게 되니까. 왜? 우선은 여기 있지만은 계속 장기적으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년제 같은 거 4년 동안에 뭐 이 원룸이 있든 저 원룸이 있든 학교 위주로 주기로 예상을 했는데 복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 원룸 때문에 업자들이 쉽게 덤벼들지를 못해요. 예산 관계상 뭐 같은 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좋죠. 그렇다면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형성대가 그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정부 재원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재원 플러스 시 재원 플러스 구 재원 이런 예산이 형성이 돼야만이 이게 뭐 좀 가능할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는 타산이 안 맞다고 업자들이 잘 덤벼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야기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조그만한 동네에 초등학교 2개, 또 시장 재래시장이 2개 이랬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옛날에는 경제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좋다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이 2개, 초등학교가 2개였고, 재래시장이 2개였었는데, 지금은 2개 다 유명무실되다시피 다 됐어요. 여기 이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옛날에 대도시장이었어요. 대도시장이 처음에 생길 때는 참 잘 됐습니다. 각 점포마다 프레임도 붙고, 뭐 참 잘 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끝나고 없고, 요 위에 이제 상격종합시장이라고 있는데, 상격종합시장에는 요 시장 생기 후에 거의 이후에도 생겼었는데, 거기다 가보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지만 완전 요 길고 한 통에 원 모태에 있는 시장은 완전 죽어 있고 통로에 거기에 서로 빠져보면서 조그마히 형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젊은 사람이 이마트 안 맞으니까 살아나질 않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뭐 기껏 커버를 해봐야 철성시장, 서무시장, 저기 서구에 무슨 시장이고 무슨 그 시장, 그 외 시장들은 거의 뭐 유지해가기나 거의 폐쇄 직전이나 이렇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지역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잘 되던 시장들이 다 죽고, 특히 상륙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매장이 슈퍼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뭐 유동인구가 탁 오니까 더더욱 더 안 되는 잘라야 더 안 되어 버리고 지금은 몇 개 그냥 생겨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상격종합시장 지하에 청년몰 2층에 청년몰이 있고, 청년몰도 이렇게 가고 싶으면 하지만 청년몰이 지금요 2개, 3개밖에 장사 안 합니다. 다 못 닫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하에 지금 농산물 정리센터 하면서 직거래하는 장터를 만든다고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시도 좋고 투자도 하는 건 좋지만 나는 항상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는 게 청년몰을 두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니까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해가 할 때는 처음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결말이 중요한데, 결말은 나오중에 더라도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고죠. 그런데 지금도 내가 지하에 가나동 지하에 내가 가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자원 도시 재생 사업에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절실을 함을 느끼고 내가 이걸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내 딸의 생계를 유지를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다든지 아니면 이걸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런 과정들 안 거치고는 성공을 못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에 좀 뭔가 아무리 정부에서 뭐 투자를 하고 뭘 하고 뭐 해서도 전체적인 백화점식으로 안 바꾸는 이상은 힘들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이 가야만이
물론 요즘은 재래시장 가면 그 카드 기계 다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은 요만큼 1,000원 하는 걸 이만큼 재래시장 1,000원을 줘도 안 사가는 거예요. 인식이 그리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좀 힘들겠나 싶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분류를 했어요. 학생은 또 학생, 또 우리가 동해. 그게 지금 학생들이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생소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되느냐 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뭐 비중을 따진다면은 전체 학생을 주지 말고 전체 주민을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 조금 이래 섞자. 이런 내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학생 몇 명, 뭐 이쪽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획도 좋고 하고자 하는 그 열거성의도 좋았고 그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게 그래 이제 지속성이 없다 하는 단점. 그 내가 그날 또 심사를 이하러 가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난국을 하나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래까지 했으면 그 결과물을 보고 또 2차, 3차가 쭉 이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그 한 가지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일회성이 전부 일회성이야. 쓰레기통 분리수거 문제 그런 것도 뭐 나오고 뭐 입간판 뭐 도시 뭐 식당 이런 뭐 이래 그 뭘까노 이거 광고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거 입간판처럼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어나는데 그게 사실 그런 게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게 학생들이 우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가 그거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했을 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완전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이제 경대에 제일 많이 가가지만은 경대 학생 복지를 위해서 그 건물부터 시작해가 많이 하는 게 2천억 전체에 뭐 몇 프로는 가는데 실제로 대연동, 복연동 조금, 우리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 전체가 2천억 융합, 통합, 뭐 이래 그 구역하면서 이래 만드는데 그 봤을 때 그런 예산이 2천억을 투자하는 만큼에 그렇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두 가지로서 결정이 나가지고 크게 편하게 하면은 서로 편하게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청년 뭐 그것도 하기 위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했는 그걸 뭐 창의력을 발휘해가 어떻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 뭐 주민들이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은 그 돈이 그 큰 그거 원금은 많지만은 밑에 이래 하부적으로 하면 이래 바늘 실에 끼게 가지고 흩어지듯이 흩어져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도 뭐 처음 지금은 이렇지만은 아까 우리 학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런 참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된다면 더 이상 바를 건 없죠. 무조건 찬성이죠. 찬성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고 그 신구 세대들의 그 연결고리가 그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상계 3동에 이러이러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기존에 있던 이런 기존 세대들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머리를 합쳐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뭔가 좀 일이 영합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현재 이 상태로 갔을 때는 동민, 학생은 학생 큰 그게 없다고 나는 보고 그리 이제 그게 이제 중에서 요즘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 사업을 왜 연계를 시켰겠어요? 그 대학교와 또 동을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뭐게 참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안 되겠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막 꼰대 소리 듣는 꼰대들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된다. 나 이런 마인드거든요. 왜? 옛날 거면 고풍만 시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과연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 에? 요번 같은 때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센터장이 연결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은 구에서 해줄 것이냐. 안 그러면 학교에서 그 총무팀에서 동의하고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 생각은 합치고 예를 들어서 반반을 합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무슨 색이 나오듯이 인거 저 이거 그러면 그 앞쪽에는 이 색이 나오잖아. 나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70년도에 그 경북 영주에서 목재업 외송 그때는 이제 육송이 많았었고 또 집을 잘 짓는 집은 그 외송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외송 이렇게 외국 목재를 팔았는데 그 장사를 했는데 그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업이 장사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이제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삼격동으로 정착을 하게 됐죠. 그때가만 이제 경대 북문이 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니까 실제는 경대 북문 앞보다 지금 저희가 영업하는 그 도로가 더 왕성했었어요. 또 그 안에 재래시장도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구상했던 게 적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도청 청사 건물이 있는데 하고 또 그러면 이 국립대학이 있는데 하고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영업 장소가 있어가지고 장사가 정말 생각한 것보단 잘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45년째 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식당을 하면 밥 장사라고 했습니다. 밥 장사는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었어요. 이제 없는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장사로만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최고 학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영양 이제 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집을 지으니까 동네는 조금 비웃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참 거기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내가 갈 길은 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상인회, 장사하는 사람, 그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정기휴일 문제라든지 뭐 가격 문제라든지 뭐 서비스 문제를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서로라든지 뭐 그런 이제 구상도 해서 또 우리가 정부에 또 지원 받을 걸 또 받자 싶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상인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게 좀 유지가 됐었죠. 원래는 지금은 이제 그 명칭이 없어졌어요. 경대 북문하고 요 상경로 대로 사이에 대도시장이나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재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또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가서 다 이 경매돼 가지고 원룸으로 이렇게 바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에서는 또 시장이 없어 가지고 참 고통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세월 따라 살아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차츰 이제 이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니까 이 여러 해 동안 그 문을 닫아 가지고 자연 소멸이 된 거죠. 그건 자연 소멸이 됐어요. 오랫동안 문을 닫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게 돼 가지고 경매돼 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원룸촌이 변하니까 그다가 다 원룸으로 지어 가지고 이제 명칭 자체가 이제 그게 대도시장 명칭 자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버스 타고 오면은 대도시장 앞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음을 해가지고
좀 났었는데 시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조금은 이렇게 이제 타격은 있었죠. 예, 조금 타격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 이 대학로 이 길이 막 뚫힌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격 대로 그게 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이제 이 건물들이 잘리가지고 조금씩 짓고 또 옛날 이제 그 2층집, 단층집들이 개화집 이런 집들이 있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이 북문을 통한 식사, 그때는 주로 식사 또 그리고 이 숙식 이제 이게 주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뭐 이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이 식생활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해결되는데 그때만 해도 보잘것도 없는 이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이 원룸촌으로 원룸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환경 그리고 이 조명 이것도 전부 바꿔서 정말 그 참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동네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죠. 앞으로도 아마 이 서울 뭐 홍대 거리나 못지않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또 한편 이 북문 앞이 이 도로가 나면서 이게 원래 검단로였었는데 그걸 이 상인들하고 시에 가서 이걸 대학로로 바꿔다고 그러면 축제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꾸 변천을 가져오게 됐죠. 당초에 이 북문은 이 서문보다 후문보다가 늦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도로망이 이 조건이 이 북문이 훨씬 좋아요. 또 이 서문은 앞에 이 하천이고 또 여기는 이 상가 건물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이용하고 뭐 이렇게 뭐 사용하고 또 교통 이것도 다 좋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차츰 서문보다 훨씬 이렇게 북문을 이용한 학생들이 많고 또 왜냐면 정문보다도 이 도로가 교통이 좋아가지고 이 북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대 북문 앞에 이 집들이 단층이나 2층 집에서 이게 뭐 3층, 4층, 5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또 그런 모든 이 생활 이제 시설이 이제 이 북문 앞이 정문이나 이 후문에 비하면은 그게 서문에 비하면은 이 북문이 더 왕성하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도 이제 예산도 이쪽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주민들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동네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 검단로를 결국 이제 대학로로 바꾸는 거, 또 이 예산 이렇게 좀 지원해달라고 뭐 국회의원 또 시에 뭐 그것도 좀 하고 그런 편이었죠. 그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경대 북문 앞이 그냥 학생들 이제 숙식 뭐 자고 또 먹고 뭐 또 이렇게 그것도 방법도 뭐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그때 비하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문화도 좋아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물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또 정부의 예산도 들여가지고 또 보다 좀 더 깔끔하고 또 그리고 또 이 화려하게 이제 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어쨌든 그 상격동은 상격 3동은 대학촌이라 해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80년도 대목 한참 심할 때는 전쟁 같았어요. 전쟁. 막 돌이 날아오고 체류탄이 날아가고 또 그러면 얼마 이 강력은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못 다니도록 하고 이랬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학생들은 막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코를 가리고 또 이 경찰관들은 방독면 쓰고 그 여름인데 6월달, 7월달 안 덥습니까? 더울 때 그거 덮어 쓰고 그 학생들 던지는 이 돌에 대응을 하고 이랬을 때 좀 안타깝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없어서 정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앞전에는 80년대 그런 처음 이게 이 북물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는 이 80년대는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 학생들이 이쪽을 북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데모가 이쪽에 심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데모가 있는 날은 동네에 아기가 있는 집은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갔어요. 그 체류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지금은 뭐 체류탄이 없고 또 그때 보면 학생들, 경찰관들 저녁만 되면 오후만 되면 이제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인도 브로킹도 다 뽑아가지고 학생들이 경찰관들 이렇게 이제 던지고 또 경찰관들은 또 학생들 체류탄 쏘고 막 이런 일이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민주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죠. 일단 이 가로등 외에 또 조명을 이렇게 해서 조명 장치를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우선 운치도 있고 또 기분도 좋고 생활하기 좋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이 대학로 뒤편으로 가면은 이 도로에다 전부 이 하강설 전부 이렇게 해서 또 이 무게도 있고 또 운치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보기에 정말 좋다라는 이 생각이 들도록 정부에서 많은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이 지역이 대학촌이 되는 거예요. 대학촌이 됐어요. 대학가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냥 살림집, 이로 이제 가정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20년 사이에, 한 20년, 30년 사이에 대학가로 바뀌죠. 대학촌도로 바뀌죠. 그러니까 검단로에서 대학로로 바뀌니까 이 인식 자체가 이게는 대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놀 수 있고 또 거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화시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구의원 재직할 때 지역에 마을 주차장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비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격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건 제가 1등 공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종합시장 앞에 대우 아파트가 지금 건설된 지 오래됐어요. 그때만 해도 재래시장이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그 앞에 대우 아파트가 그때는 시형 아파트였어요. 6층, 7층. 그걸 재개발하면서 이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었는데 이 교통영향 평가에 그 건널목을 없애고 6개월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통영향 평가가 나와서 이 시장 이 상인들은 그냥 이 건널목 가기에다 이 6개월 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앞장을 서가지고 이제 뭐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경찰청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렇게 육견하지 않고 건널목을 다시 하도록 해준 게 그 저희 사실 지역민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는 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제 주종이기 때문에 2층, 3층 에서 도시 재생을 해야 이 도시가 좀 깨끗하고 또 그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안 그러면은 너무 낙후되는 동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하죠. 정말 잘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셔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래서 학교 부근에 결국 이런 도시 재생을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국가나 또 학교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사실 이제 어려운 이제 질문이거든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건 이제 우리 국가와 민간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하면은 뭐 좋은 안이 나오면 그 프로젝트로 이제 뭐 지역을 위해서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나 또 이 모든 이게 기거하는 이 우리 이 생활 이 환경을 이렇게 하는데 막 상세한 건 제가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도 사실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은 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